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사업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전 연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과 비슷한 원리로 과세되며 예정신고 후에는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대납 시에는 징수자가 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나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급하는 때이며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 반기 신고의 경우 반기 후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과소신고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종소세를 구성하는데 종소세로 고지 가능하며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원천납세의무자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납부는 세금 신고기한이 5월 말까지이며 분리과세된 임대소득이나 계약, 위약, 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제외한 하나의 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 퇴직소득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들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납세조합이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사업자들의 신고액에 따라 적용되는데 도소매나 부동산 매매와 같은 업종은 15억 원 이상, 제조나 숙박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나 개인 서비스는 5억 원 이상의 신고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6월 말까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월세세액 공제 가능하며 세무사 비용의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금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결정은 실질조사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 가능하며 이때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경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동업자권형의 경우에는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추계 시 충당금, 준비금 등을 수입 금액에 가산할 수 있으며 2월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판례로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일부 허위라고 해서 무조건 추계로 할 것이 아니며 원칙은 실질조사 대상입니다. 장부를 통해 경비가 확인되면 부의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와 유사한데 다른 점은 성실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에 따른 가산세, 공동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른 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주택 임대 등록 여부에 따른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